제 책에도 좀 썼던 건데 챗 GPT의 원리를 그냥 이 단어 안에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놓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챗 GPT잖아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챗은 일단 대화죠.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거니까 누구나 쉽게 쓰니까 이게 사람들이 많이 접근하는구나. 근데 G는 generate, 생성입니다. 생성. 검색이 아니라 생성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P는 pre-trained, 그러니까 미리 공부한 내용을 갖고 생성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붙는 T가 트랜스포머거든요. 트랜스포머는 AI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데 아주 쉽게 설명하면 다음 문장을 빈칸을 채우는 녀석입니다. 빈칸 채우기를 하는 애요. 근데 확률상으로 나올 만한 걸 그 다음에 빈칸을 채워주는 녀석입니다. 그럼 풀면 미리 학습된 데이터로 빈칸을 생성해서 채우는 녀석입니다. 자, 그러니까 검색하고 다르겠죠. 뭐가 다를까요? 사람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시험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보는데 사람들이 시험을 볼 때 예를 들면 교수님이 야, 이제 우리 시험을 낼 건데 내가 서술형으로 낼 건데 예를 들면 시험 범위는 안 알려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막 벼락치기를 하겠죠. 막 벼락치기를 합니다. 공부를 엄청 해요. 자, 근데 시험에 딱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야, 오픈북은 아니야. 그럼 네가 이제 시험 봐야 돼.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문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내 머릿속에 있는 내용으로 쓰겠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 모르는 내용이 있어요. 빈칸으로 남기실래요? 아니죠. 교수님한테 뭔가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든 쓰든 뭔가 구구절절히 써야 점수가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GPT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모른다고 안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내용에서 맞다고 생각하는 걸 확률상으로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특징이 있습니다. 똑같은 걸 질문해도요. 똑같은 거에 대한 답변이 달라져요. 이건 뭐랑 비슷한 거냐면 우리가 시험 문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똑같이 나왔다고 쳤을 때 오늘 여러분께서 시험을 봤어요. 자, 근데 내일 갑자기 교수님이 야, 너네 제대로 알고 있는지 내가 확인하려고 오늘 똑같은 시험 볼 거야. 똑같은 시험 또 나왔다. 근데 서술형으로 한 페이지를 채워야 된다. 어제랑 단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쓰실 수 있나요? 못하죠. 생성형 AI GPT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얘한테 검색을 시키는 게 되게 어렵거나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GPT-4에서 검색이 좀 잘 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존에 있던 언어 모델에 검색 엔진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달라진 거죠. 예를 들면 이걸 제일 잘하고 좀 이걸 기반으로 나오는 서비스들이 요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네이버의 Q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네이버가 챗 GPT 같은 거는 클로바 X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GPT랑 비슷한데 네이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네이버의 Q라고 하는 녀석은 쉽게 말하면 구조가 이런 겁니다. 챗 GPT 같은 녀석이 제가 뭔가 검색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제가 야, 나 이번에 추석에 뭔가 잡채를 만들고 싶은데 잡채를 만들 레시피 좀 알려주고 내가 구매할 수 있으면 구매도 하게 도와줄래?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냥 챗 GPT 같은 녀석이면 얘가 그냥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 막 쓰겠죠.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Q는 어떤 구조로 돼 있냐면 그 질문을 AI가 들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얘가 나 대신에 네이버 검색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검색을 해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장대로 검색을 하면 당연히 검색이 잘 안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AI가 뭘 해주는 거냐면 저 사람이 저런 걸 원하네. 그럼 내가 사람 대신에 검색어를 어떻게 넣으면 좋을까를 생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 대신에 검색을 두세 번 해줘요. 예를 들면은 뭐 잡채 만드는 레시피, 잡채 맛있게 만드는 방법, 재료 구매법 이런 것들을 저 대신 네이버에 검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네이버에 검색 결과가 막 나오겠죠. 그럼 그거를 또 기존에 우리가 하나하나 눌러서 봐야 되잖아요. 근데 또 아까 말씀드린 게 언어 모델이 잘하는 게 요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렇게 나온 결과를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생성형 AI가 쓰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장점이 뭘까요? 얘가 어떤 내용을 보고 요약을 해주니까 출처가 남아요. 그래서 얘가 얘기를 해주는데 이 문장은 실은 요 출처에서 갖고서 요약을 해준 거야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확인을 할 수 있죠. 맞는지 틀린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구매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구매하고 싶다는 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이걸 해보면요. 그 뒤에 저희 집 근처의 마트에서 여기서 말한 재료를 바로 살 수 있게 쇼핑몰을 연결해 줍니다. 그건 왜 될까요? 네이버에 우리가 로그인을 했고 네이버는 우리 집 주소를 알고 있고 원래 네이버는 쇼핑몰이 있잖아요. 거기에다 그냥 연결을 해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네이버를 많이 쓸수록 마치 예전에는 검색을 통해서 물건을 샀으면 그냥 우리가 비서한테 시키듯이 얘기하면 얘가 나 대신에 요약도 해주고 구매를 링크를 해주는 이런 구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네이버에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은 별도로 네이버 큐라는 서비스를 썼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 네이버 검색창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치면 AI가 도와주고 결과를 붙이는 걸 합치는 실험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광고 모델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만약에 나 운동을 위한 러닝화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네이버 큐가 러닝화에 대한 검색을 해주고 내용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배너가 붙는데 거기엔 예를 들면 나이키 챗봇이 붙는 거예요. 그럼 누르면 그 다음부터 나이키 상품에서만 우리가 나이키 매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나이키 매장에서만 이 러닝화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보고 거기에서 구매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이키가 뜨느냐, 아디다스가 뜨느냐, 아니면 뭐 뉴발란스가 뜨느냐가 되게 중요해지겠죠. 결국 이쪽에 있는 상품의 광고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즉 검색형을 생성형 AI에 붙였을 때 나오는 시너지가 크다 보니까 오히려 처음에는 우리가 직접 챗GPT한테 검색하고 이런 것까지 막 시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검색 엔진하고 AI를 붙이면 돼요 라고 하는 현실적인 모델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게 이미 네이버 큐에 적용이 됐고요. 구글도 최근에 보면 이 생성형 검색을 구글 검색에 직접 넣고 있습니다. 이건 바드 외에 또 별도로 있는 거고 이건 실험실 기능으로 있거든요. 결국 이런 형태로 진화가 된다는 거고요. 그 얘기는 우리가 생성형 AI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를 잘 알면 마치 검색이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 우리가 검색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심지어 자격증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목받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생성형 AI의 특징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 또 이런 것들한테 명령어를 잘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목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걸 최근에 좀 전문적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혹은 프롬프트 디자인이라는 표현까지도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